한국이라 밝히지 말고 도와주면 안 되나. 지난 6일 일본 포브스의 한 기고문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한국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와주면 안 되냐는 말로 들렸습니다. 일각에서 아직도 일본 정권은 절박한 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7일 일본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6일 기준 하루 105명이 추가되어 사흘째 100명대로 주춤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것은 그만큼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에 보건소가 쉬기 때문에 검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확산세가 줄어들고 심각해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마이니치 신문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자국의 의료 및 검사체제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아베가 지난 4일 뚜렷한 기준도 없이 긴급사태 연장을 선포하자 오사카부 지사는 이런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오미 오사카부 지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며 오사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사카부는 자체적으로 외출 자제와 휴업 등을 완화할 방침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하루 10명 미만일 것, 검사 결과 확진자 비율이 7% 미만일 것, 중증 환자 병상 이용률이 60% 미만일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오사카 모델이 발표되자 오사카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숫자로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었기에 긴급사태가 언제 해제될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정부를 둔 일본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이를 지지해준 이들과 정치에 관심 없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지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관공서에서는 파티션이 없어서 골판지로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감염자 영명의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선 전화가 각 자리에 없어서 골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돌려 쓰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의 골판지 사랑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친형인 히로노부는 2012년부터 골판지 제품 거래와 수출을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베가 속힌 자민당에 큰 정치연금을 하는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골판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가 아비간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를 생산하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와 아비간을 만드는 후지필름 회장이 자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은 이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국민들은 처절하게 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방역의료 물자가 부족하지만 최근 방호복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의료진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히바리가 오카 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여 간이방호곡 1400벌을 제작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다카라 아즈카시와 가하니시시의 두 의사회에 전달하며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비와 쓰레기 봉투, 비닐 등을 동원해서 방호복을 만들고 골판지로 칸막이와 마스크를 만드는 일본의 모습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고서 일본이 과연 선진국이 맞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구성이란 베스트셀러를 쓴 패트릭 스미스는 일본은 근대화된 나라이지만 비민주적, 전근대적 요소들, 과거 전체주의적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시민혁명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나라이며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은 비민주적 통제국가에 가까우며 정치 역시 심각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있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일본은 후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베 정권은 한국의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도와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국가들이 지원하는데도 바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오전까지 총 70개국에서 한국산 마스크 수출을 요청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재고에 여유가 생기면서 마스크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 상황이 취약하고 외교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국가에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끝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요청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계 70개국 국민들이 한국산 KF94 마스크를 하고 다닐 때 일본에서는 골판지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할 형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여러가지 이슈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모두가 아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일본 내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1만 5천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 역시 500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의료 현장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검사를 원하더라도 검사를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센터의 증상을 호소하면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은 평균 9.6%에 그치고 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원해도 제대로 검사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죽하면 검사 건수를 조절해서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미진한 의료 체계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본 사태와 같이 유행성 질환이 창궐하는 긴급한 재난 상황 속에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질병관리본부쯤 되겠죠.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염 현황,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확진자, 사망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아베 정권은 지금도 제대로 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한 정확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일본 후생성은 지난달 말 한국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자 진단 키트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많은 선진 국가들이 한국산 진단 키트의 정확성, 우월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며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멘션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명백히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맺을 때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죠. 계약 체결 이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해당 샘플을 통해 민감도, 특이도 등을 확인해서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 이전에 일본이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매우 황당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진단 키트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산 진단 키트의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을 하고 있으며 지금 다른 국가들의 주문이 폭주해서 공급할 물량이 모자른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없다. 설사 일본이 요청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위, 꼴찌가 될 것이라고 통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국내 진단 키트 업계들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수출 계약 문의를 소화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고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진단 키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직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정도이며 미국의 주요 보직자들이 자사에 직접 찾아올 정도로 진단키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확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까지 그 수출 일정이 꽉 찬 상태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마치 거대한 솔루션인 마냥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29일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임상검사 제조 판매 전문 업체인 후지 레비오라는 업체는 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15분 내에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이번 달 중순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원 검사는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등에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면봉을 코 안쪽에 넣어서 코 안쪽 점막에서 면봉으로 이렇게 검체를 채취한 뒤에 한 15분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맞으면 타미플루 처방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보급이 되어 있고 시행하는 진단 키트의 기반은 PCR이죠.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검사 결과가 확인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지만 항원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PCR 검사법의 경우에는 원인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원 검사 방법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항원 검사법의 경우에는 검사 소요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PCR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은 측면이 있죠. 이 PCR 방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인력, 시설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결과 해석에 훨씬 더 높은 기술과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의료 기술력, 시설, 인프라 등에 따라서 하루에 검사를 돌릴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하루 1만 건 이상, 2만 건 이렇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높은 의료 기술력과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술에 자신이 있는 선진 국가에서 굳이 항원 검사법을 적극적으로 표준 검사처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좀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들에서야 저렴한 맛에 항원 검사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항원 진단 키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마치 대단한 해결책인 것 마냥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건 그만큼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의료 후진국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즉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가 돼서 의도적으로 본 감염 사태를 축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의 대응 관련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선별 진료소 설치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들을 걸러서 원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검사 키트를 충분히 확보해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이 검사를 시행할 만한 인력 확보, 그리고 필요시 격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의료 후진국이더라도 설사 이 정도까지 못할까 싶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그 유지를 노리고 해당 사태를 어느 정도 좀 축소화시키고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초기 대응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미 일본 내에서 바이러스가 분명 창궐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진단키트 이제서라도 제대로 공급받아서 검사 하루에 2만 건, 3만 건 돌려서 확진자 수 그만큼 많이 나오고 폭증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이 대내외적으로 초기 대응 부재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것이고 사실상 정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인도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과연 할 수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의료 후진국이어서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 건수를 확 늘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 검사를 줄여서 좀 질질 끌어서 묻고 가기에도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벤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명백히 아베 정권은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베는 여전히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3일 제73주년 헌법 기념일을 맞아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활용해 개헌 동력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도대체 이 두 사안산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 헌법 구조를 통해서 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군사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 헌법을 체결했었죠. 아베 총리는 여기에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조항을 넣는
일본은 개헌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남은 과업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여러 차례 하기도 했었죠. 아베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태처럼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계적 악재를 개헌 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기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 집단, 주로 시민 위주의 집단인데요. 이 자발적인 참여 조직인 시민의 광고 운동은 올해에도 헌법 기념일을 맞아서 요미우리 신문 등의 주요 일간지에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선거에서 헌법을 지키는 정치가에게 투표해 아베 정권을 확실하게 퇴진시키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그리고 개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아베 정권이 이번 세계적 악재로 꿈꿔왔던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산산조각나게 된 상황이죠. 과연 진퇴양난에 빠진 아베 정권의 말로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